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악마의 재능 단독자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행복한 설 명절을 연휴죠. 연휴를 잘 보내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는 상당히 깁니다. 그죠? 사실상 뭐 월요일 대체 공휴일 돼가지고 거의 뭐 목요일까지 쉬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상 그 금요일까지 이제 뭐 휴가를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연차 쓰신다든지 하시면은 이제 뭐 거의 뭐 대략적으로 한 12일 정도 쉬시는 거죠. 13일 정도. 그러니까는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좀 뭐 이 설 연휴 동안 뭐 외국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피로가 쌓여가지고 완전히 풀 충전하시려고 집에만 계시는 분들, 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을 만나러 가시는 분들 되게 다양할 겁니다.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도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뭐 저처럼 이렇게 가족이나 친척분들이 많이 돌아가신 이런 경우에는 뭐 딱히 만날 친척이라던가 어떤 명절 분위기가 안 나실 수가 있어요. 저도 그 마음을 거의 뭐 200% 이해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설 연휴에 그냥 집에만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적적하고 좀 안 좋은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그래요. 왜냐면은 이렇게 남들 막 다 모이고 화기애애하고 화목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어떤 나의 외로움이라던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재, 이러한 상황들이 본인의 처지를 더욱더 가혹하게 보이게 만드는 어떤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우리 소중한 저희 구독자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뭘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책을 추천드리는 거 그거밖에 없죠, 사실상. 그죠? 그리고 뭐 제가 자기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 놈인데 제가 돈이라도 많았으면 뭐 돈이라도 이렇게 뭐 기부하고 그랬을 텐데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가 뭐 10만 유튜버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라는 점이 참 죄송한데, 그래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선물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책을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그렇게 집에서 아니면 홀로 외롭게 이제 명절을 보내셔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진 분들을 위해서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단순한 책 추천이겠지만, 왜냐면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추천하는 책이 뭐 잘못된 적이 뭐 있습니까? 사실상 뭐 인플루언서 뭐 대단하다고 뭐 널려져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 언론 플레이 돼가지고 좀 과평가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추천하는 책이 전혀 꿀릴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명절에 읽으시면서 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뭐 딱히 뭐 할 일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까지도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책을 추천하려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뭐 슬픈 생각이나 그런 생각에 잠겨 계시지 말고요. 이럴 때 내가 생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빡빡해가지고 참 독서하기가 힘든데 읽긴 해야겠는데 이번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번에야말로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추천해드리는 책은 그래서 장편 소설입니다. 장편 소설이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문학의 신을 누구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뭐 인문학의 신은 나고 문학의 신 말이에요. 문학의 신. 저는 문학의 신 예전에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예프스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뭐 이거를 뭐 저를 뭐 신체 고문을 하든 정신 고문을 하든 뭐 당장 내가 내일 뭐 살해당하든 뭐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죽는 순간까지 나는 도스토예프스키를 문학의 신이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데 그 정도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작가입니다. 소설 작가라고 봐야겠죠. 도스토예프스키의 책을 그래서 이번 설 연휴 때 여러분들이 좀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따뜻한 어떤 위로라던가 어떤 감명 깊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한 책은요, 바로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최후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고 미완성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미완성이지만 무엇보다도 완성본인 것 같은 책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도스토예프스키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 벌써 예상하셨을 거예요.
거의 뭐 시중에 판매되는 책으로 보면 분량이 3권짜리 분량이고 어떤 책인지 벌써 느낌이 오시죠? 일종의 제가 퀴즈를 내고 있는 건데 그리고 한 집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아버지와 형제들에 대한 얘기죠. 바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렇게 3권 추천드립니다. 이 문학동네에서 번역한 책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서경중 교수님이라고 저기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님이실 겁니다. 지금도 교수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서경중 교수님이 이제 번역하신 책들을 되게 좋아해요. 도스토옙스키 책 중에서. 근데 그분이 번역하시지 않은 책들도 있어요. 도스토옙스키 책 중에. 근데 그런 책들은 솔직히 보기가 약간 꺼려지는데 일단은 내용을 한번 보면서 이게 이제 서경준 교수님이 번역을 안 하신 거라도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는데 이번에 문학동네에서 나온 바로 이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번역이 참 괜찮다고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정말 두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대충 훑어봤다가 지금 이번 설 연휴 때 다시 한번 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생각이 나서 그리운 마음에 이렇게 다시 빌렸어요. 도서관에서. 그래서 이게 3권인데 거의 뭐 총 페이지 수를 합치면은 이게 몇 페이지지? 사실상. 와, 이게 560 몇 페이지에다가 460 몇 페이지. 500 몇 페이지. 그러니까 거의 15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정말로 단단히 마음을 먹고 보셔야 되고 이번 설 연휴 때 다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설 연휴 때 책만 왼종일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죽기 전에 반드시 봐야 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드미트리, 이반, 알로샤, 그리고 조시마 장로, 그리고 스메르자코프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그 이야기들 어떤 인간의 모든 면모를 다 볼 수 있어요. 선한 인간이 보여주는 어떤 그러한 면모뿐만 아니라 악한 인간이 실질적으로 순수 악인가 이게? 아니면은 뭐 위장된 악인가? 악인 척 하는 건가? 아니면 본질적으로 틀렸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고민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상 도덕적 원칙 그리고 인간의 자아, 욕망, 탐욕 이 모든 것들이 이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인물인데 이 작중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반 카라마조프. 아니 이반 카라마조프가 인티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냉철하고 염세적이고 똑똑한 남자인데 말하는 말들이 참 주옥 같아요. 약간 뭐랄까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이제 소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설도 이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소설인데 거기에 나오는 약간 헨리 워튼 같은 느낌인데 좀 더 매운맛 헨리 워튼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이반 카라마조프가 정말로 진짜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시면 느낄 거예요. 왜 단독자가 이반 카라마조프 얘기를 했는가? 드미트리는 좀 노골적이야. 알로샤는 뭔가 우리의 어떤 도덕적 이상이라던가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길을 제시하는 느낌이에요. 막 약간 복습해주는 느낌인데 이반 카라마조프 같은 경우에 둘째 아들이거든요. 둘째 아들이 이반이 얘기하는 것들이 나 진짜 촌철살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 제가 또 이런 자연주의적인 느낌 좋아하잖아요. 자연주의 소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반 카라마조프에 이번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 여러분들 뭐 죄와 벌 너무 유명하죠. 죄와 벌, 뭐 악령, 백치 뭐 이런 것들, 노름꾼, 분신 뭐 사실상 뭐 미소년, 뭐 거를 타선이 하나도 없어. 미성년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거를 타선이 진짜 하나도 없는 위대한 작가. 상처받은 사람들이라는 이 작품도 있고 백야 뭐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그래서 문학의 신이 있다면 저는 도스토옙스키를 꼽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스토옙스키를 능가하는 문학 작가를 본 적이 없어. 내가 수많은 문학 작가의 작품을 읽었지만 뭐 아무리 어둡고 뭐 일본의 뭐 데카장스의 뭐 천재적인 작가 뭐 다자이 오사무 얘기하고 뭐 데카장스 프랑스 문학의 뭐 거의 뭐 위대한 시인 뭐 샤를 보들레르 뭐 얘기하고 뭐 아르티르 랭보 뭐 폴 베를레 뭐 여러 뭐 프랑스 문학 작가들 뭐 장준해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얘기하더라도 도스토옙스키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러시아 문학, 이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이라고 보통 분류를 하는데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는 도스토옙스키랑 또 맥이 많이 다릅니다. 톨스토옙스키는 어떤 종교적 구원 쪽에 너무 초점을 많이 맞추면서도 동시에
전개 방식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더 밝아요, 도스토옙스키보다. 그렇다고 뭐 도스토옙스키가 뭐 어두운 무슨 시궁창만 논한다? 그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인간을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어떤 해부학 도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현미경? 약간 토스토이는 칼레이도스코프, 만화경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현미경 같은 느낌이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스토옙스키에게 영향을 줬던 작가들 중에서 또 니콜라이 바실리에비치 고골인가? 고골리 작품들, 뭐 안톤 체오프 이런 사람들, 알렉산드르 푸시킨 이런 러시아의 위대한 19, 20세기의 문학가들을 정말 제가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글도 제가 나중에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러시아 작가 중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학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미완성 작품이지만 가장 완성된 작품 같은 작품인 이 명작을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추가적으로 러시아의 문학에 대해서 왜 그러한 느낌과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나온 책이에요. 고려대에서 찍어낸 건데, 서영준 교수님이 이제 고려대 교수님이니까 이제 자기 이제 모교라고 표현해야 되나? 자기가 이제 직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그 러시아 정교가 옛날에 그 뭐랄까 동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떻게 수혈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서로마 제국과의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면서 이런 뭐 성상 숭배라든지 뭐 이코나 이런 것들이 배경으로 발달될 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면서 러시아의 역사, 신학, 예술의 이러한 배경들, 뭐 이반네제의 어떤 그런 자, 이반네제는 정말 대박이죠. 이반네제 같은 경우에 진짜 파렴치한 삶을 살았죠. 인간을 진짜로 많이 죽인 러시아의 황제였고 차르라는 이름을 처음 썼던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도 정말 평안하게 죽었어. 원래 아기는 뭐 벼락 맞아 죽어야 된다, 뭐 사지 찢겨 죽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이반네제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정말 고요하게. 어쨌든 뭐 그런 뭐 역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신앙 예술 이런 것들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서경준 교수님이 전문가니까 이렇게 자기의 이제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을 통해서 이렇게 출시했는데 러시아 정교, 러시아의 역사, 문화 많은 게 들어있는 책이니까 혹시라도 뭐 이런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도스토옙스키를 정말 심층적으로 톨스토이, 체오프, 도스토옙스키 그거를 정말 잘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혁명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든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또 미친 또 극우주의자 새끼가 와가지고 뭐 레닌을 왜 좋아하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트로츠키 왜 좋아하냐 막 이런 얘기 할 거란 말이야. 병신 같은 새끼 하나 와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있으면 제가 뭐라 그랬죠? 그냥 바로바로 삭제해버릴 거라고. 아무튼 간에 어쨌든 그런 배경들까지도 이제 러시아 종교 뭐 정교에 관한 내용 이런 내용을 통해서 또 그 맥락과 뿌리를 알아볼 수 있으니까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종류의 책을 추천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너무 이렇게 턴 다운 돼가지고 그냥 슬프게 톤 다운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 그렇게 지내시지 마시고 뭐 저도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처지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지식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더 많은 더 풍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설 연휴도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풍요로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내기 전에 제가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자존심 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책이 좀 남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사서 보실 여유가 없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뭐 다 부자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정말 힘들게 뭐 월세방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진짜 그럴 처지도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 분들이라도 뭐 유튜브는 볼 수 있는 거니까 소득 수준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이 영상 올리면서 메일 주소 남겨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해주는 책 뭐 어떤 거든지 괜찮다. 제가 봤던 책이 뭐 거북하지 않다. 뭐 그런 사람이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얼마든지 이제 저에게 이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보내주신 주소로 책을 보내드릴 겁니다. 책을 보내드릴 건데 제가 당연히 제 집 주소가 노출되는 거를 별로 원치 않기 때문에 이제 발신자 같은 경우에는 발신 주소를 뭐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선행이라고는 개 족도 안 하는 저기 뭐 지방 교회 저기 탐욕스러운 목사 새끼의 거주지라든지 뭐 이런 곳을 이제 발신자로 이제 해가지고 보낼 거예요. 발신 주소로. 그러니까는 뭐 다시 되돌려 주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받아 보시면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뭐 압박감 없이 뭐 책을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고 또 그렇게 책을 소장하고 싶다. 나는 빌려서 보는 것보다도 단독자님이 보셨던 책을 보는 게 난 좋을 것 같다.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 달에 한 뭐 몇 권 정도를 제가 말씀드려야 될까? 한 달에 한 몇 권, 정확히 숫자를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한 뭐 두세 분한테 한 몇 권 정도씩 이렇게 보내드리는 식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양심에 맡길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배불러 터졌고 뭐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데 뭐 제가 봤던 책을 뭐 보고 싶어서 신청한다. 신청하기 위해서 뭐 자신의 경제적인 뭐 소득 수준이라던가 처지를 뭐 위장한다, 기만한다. 뭐 제가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제가 뭐 소득증명서 떼오라고 하겠습니까?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냥 양심에 맡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봤던 책은 되게 좀 깨끗한 편입니다. 전 책을 되게 깨끗하게 읽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이제 단독자가 한번 봤던 책이라도 나는 부담 없다. 오히려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책보다 더 깔끔하고 깨끗할 거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뭐 신청해 주세요. 그럼 제가 이메일로 편의점 택배로 붙일 겁니다. 편의점 택배로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근데 이러면은 뭐 여러분들 주소 알려줄 필요가 없네요. 그죠? 여러분들 집 근처 편의점을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그쪽으로 택배 갈 수 있도록 뭐 반값 택배라든지 이런 걸로 보내면 되니까. 아무튼 그럴 계획이니까 제가 또 잘 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런 건 뭐 거북하다라는 생각이 안 드신다면 뭐 신청해 주세요. 제가 몇 건 정도 보내고 뭐 더 이상 이제 보내드릴 수 없을 때까지 아마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안하고 평온하고 고민 없고 스트레스 없는 명절 보내시도록 노력하시고 또 그런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책 읽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